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한기 기자입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누구에게는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짧게 느껴지기도 하는 시간일 겁니다. 중요한 건 1월 1일이나 11월 14일이나 모두 다 새로운 하루고 소중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11월 14일 과학인 이정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잘 지내셨죠? 예. 곧장 이제 심층 탐구를 시작하도록 하죠. 심층 탐구, 오늘의 심층 탐구 주제는 녹조의 번성, 남세균 탓인가 사람 잘못인가 이런 건데요. 이건 추천과학책 시간에도 소개할 주제입니다. 중앙일보 강찬수 기자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녹조의 번성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4대강 사업을 거치면서 지금 강의 이제 녹조 문제 이런 건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민감한 주제이기도 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이정모 관장님의 미니 강의 방식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책에 보면 이런 제목이 나와요. 1970년 마산 앞바다에서 목격한 적조를 5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적조의 강렬한 붉은빛은 인류 역사를 통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에 비해 담수에서 발생하는 청록색 녹조는 그다지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 모양이다. 2023년 8월 여러 언론에서는 올해 8월이네요. 소양호에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녹조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소양댐이 1973년 10월에 준공됐으니 소양호의 나이가 50살이 된 것은 맞지만 녹조가 처음 발생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소양호에서는 1980년대부터 녹조가 있었고 내가 대학원생 때 수질 조사를 다닐 때도 여름마다 관찰됐다. 기자가 된 이후인 1997년 나는 소양호 녹조 발생을 기사로 다루기도 했다. 소양호의 녹조는 30년도 안 돼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진 모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녹조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했었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는 계속 있었다. 소양호가 뭐예요? 댐이잖아요. 그렇죠. 댐 속에서는 얼마든지 많은 녹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물을 가둬두니까요. 가둬두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충격적으로 봤던 사진이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마치 걸쭉한 음료수 같은 초록색 물질이에요. 저걸 보면서 우리가 뭐 생각했냐면 나온 말이 녹조 라떼란 말도 그렇죠. 나오곤 했었죠. 그게 보면 뭔가 그냥 걸쭉하게 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배가 타고 다니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곳곳에서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는 물질인 거죠. 이것도 호네요, 그죠? 댐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녹조들이 왜 이렇게 발생될까? 이것을 보고 우리 녹조 라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라떼라고 하는 녹차 라떼에게 되게 미안한 말이기도 하죠. 그렇죠. 저는 사실 녹차 라떼를 좋아했었는데 이 녹조 라떼란 말이 나온 다음부터는 저는 이제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녹차 라떼도 안 마시고 아예 라떼는 안 마시게 돼버렸어요. 연상이 되니까. 연상이 돼서 그냥 뭔가 그냥 바디감이 없는 그냥 커피 아무것도 밀크가 안 들어가는 커피만 먹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녹조라고 하면 되게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녹조가 뭐냐면 누가 한자로 보면 녹조가 있는데 다 녹조라고 읽게 되잖아요. 뜻이 다르네요. 그렇죠. 뜻 다르죠. 이 녹조는 생물로서의 녹색 조류를 말하는 거예요. 녹조류, 홍조류, 갈조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그 녹조에 생물로서의 녹색 조류 생물을 말하는 거고 저 조수간만 할 때 조자잖아요. 녹조는 녹색 물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적조 현상 녹조 현상 할 때가 저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녹조고, 그러니까 위에 파란 글씨로 있는 녹조는 생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 아래에 있는 녹조의 현상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녹조 현상은 녹조 라떼 할 때 조는
위에 파란 녹조가 아니라 빨간 녹조인 거죠. 녹색물에 관한 건 거죠? 녹색물에 관한 겁니다. 녹색물에 관한 것을 녹색 번성, 녹조의 번성이 그 남세균 탓인가 사람 잘못인가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994년에 미국에서 70마리 이상, 머리가 아니네요. 70마리 이상의 흰머리 수리에게 액포성 골수병증이 생겼습니다. 그걸 이제 VM이라고 그래요. 처음에는 AVM이라고 그랬어요. AVN 해가지고 조류에만 발생한 줄 알았죠. 조류 액포성 골수병증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양서류와 파충류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조류를 빼고 액포성 골수병증 VM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남세균이 만든 독소인 에크노토노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세균이 에크노토노스라고 하는 남세균이 있는데 이 에크노토노스가 그러니까 브롬이 있는 경우에는 에크노토톡신이라고 하는 독소를 만듭니다. 이 독소가 물고기를 통해서 그다음에 작은 물새를 통해서 그리고 누구까지 가요? 이제는 흰머리 수리까지 갔던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축적이 되면서 먹이사를 축적했다면서 큰 흰머리 수리들이 이제 사라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세균이 결국에 에크노톡신이라고 하는 그 독소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남세균은 이렇게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남세균은요 모든 생명체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건 지구가 이제 46억 년 전에 만들어지고 38억 년 전에 이제 생명이 처음 생겼어요. 그 당시에 지구는요 빨갰습니다. 우린 지구 그러면 초록색이나 파란색을 지구의 색깔을 생각하잖아요. 38억 년 전에는요 지금 이렇게 빨갰어요. 대기 중에 하늘도 빨간색이었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이 파란색인 이유는 지구 대기에 산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산소는 지구에 엄청나게 많은 원소이지만 O2 산소 기체로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다 암석 속에 존재하든지 물에만 존재했던 거죠. H2O 물 속에 존재하든지 여러 가지 암석에 그 광물에 산소 붙어 있는 산소로서 존재한 거예요. 대기 중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거의 아니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없었어요. 근데 남세균이 얘가 저는 38억 년 거의 최초의 박테리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아니죠. 남세균이 광합성을 해나갑니다. 광합성을 하면서 어떻게 산소가 조금씩 생겨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대기도 어떻게 좀 파랗게 되고 한참도 내다볼 수 없던 바다도 붉은색에서 맑은 파란 투명한 색깔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남세균이 우리에게 많은 질소 영양분도 갖다 주고 유기물을 만들어냈고 결국에 에너지와 산소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근데 남세균은 커다랗고 한 종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그룹입니다. 그 남세균은 여러 가지 있어요. 모양에 따라서 보면요, 이렇게 왜 단수한 모양도 있고 실 모양으로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단세포 형태도 있지만 여러 개가 모여서 군집 상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눈 하나면 눈에 안 보이지만 나중에 이것들이 실 모양으로 걷긴다든지 군집이 되면 우리 눈에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자꾸 얘라고 그러네. 큰일 났습니다. 이 남세균이 광합성을 한다 그러면 혹시 남세균에도 광합성을 뭐가 있어야 돼요? 엽록체가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엽록체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박테리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테리아는 저겁니다. 원핵생물이에요. 원핵생물이란 건 뭐냐면 그건 핵막이 없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세포만 있고 그냥 여러 가지 소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니 여러 가지 소기관이 없는 건데 그 남세균도 박테리아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소기관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엽록체는 워낙에 커다란 소기관이거든요. 엽록체 자체가 하나의 박테리아였어요. 근데 박테리아가 다른 박테리아가 잡아먹힙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소화하지 못하는 박테리아가 산소를 막 사용하는 박테리아를 잡아먹었는데 소화시키지 않고 같이 공생해요. 그게 미토콘드리아죠. 근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발전소야 이런 거예요. 또 이제 광합성을 하는 어떤 소포 작은 조직이 그 안에 들어와서 공생을 하면서 그게 엽록체가 되고 이제 식물이 되는 건데 그 식물 세포가 되기 전에도 남세균은 이 틸라코이드라고 하는 단순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서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에 있는 다양한 물질을 사용해서 산소를 만들어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남세균은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생명체의 존재 이유이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골칫덩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청산가리보다 더 강한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모든 남세균이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물에서 흙냄새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